안녕하십니까. 행정법 수험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행정작용법 중에서 허가, 인가, 특허 이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행정법 중에서 행정작용법이죠. 작용법 중에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가, 허가, 그 다음에 인가, 특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 문제, 여기도 한 문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지난 시간에 행정작용법에서 행정입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작용에서 지난번에 중요했던 것은 행정입법이었죠. 행정입법.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행정입법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과 대비되게 행정부에서 어떤 법규 명령이랄지 행정규칙 같은 것을 제정하는 그러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허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생각하면 건축 허가 같은 게 일단 생각할 거예요. 건축 허가인데 가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건축 허가죠. 이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요건을 충족했을 때 요건을 갖추면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속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속이냐 재량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기속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 그런 행위가 되겠고 재량은 기대할 수가 없죠. 행정청이 이것을 뭐 불허할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이제 재량 행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라든가 일반적인 허가는 요건만 갖추면 반드시 해줘야 된다. 바로 기속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허가의 성질은 일단 기속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문제가 곧바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속행위가. 두 번째는 뭐냐면 허가의 성질인데 부작위를 해제시켜 준 겁니다. 부작위 해제. 자, 허가의 성질은 부작위를 해제시켜 줍니다. 좀 어렵죠? 이 부작위란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진정부작위, 부진정부작위, 그 다음에 진정소급표, 부진정소급표. 최근에 인기 너무 좋죠. 바로 신뢰보호 원칙이라든가 신의칙 이거 관련해서 소급표 원칙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 시간적 적용 범위에서요. 자, 그리고 상대적 금지 해제입니다. 상대적.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 금지 해제입니다. 알았죠? 상대적 금지 해제다. 자, 이 교재가 지금 제가 한 25년 동안 모든 판례를 다 여기다 서술해 놨고 요약 정리까지 다 끝난 그런 교재입니다. 그리고 이 적중도 면에서 지금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교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지만 절대적 금지 해제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흡연 같은 거 있죠. 자, 예를 들어 예외적으로는 미성년자 흡연 있잖아요. 흡연. 이걸 금지시키는 거. 이것은 절대적 금지입니다. 이거는 해제시킬 수가 없죠. 절대적 금지. 아울러 가지고 절대적 금지가 또 뭐가 있냐면 마약 같은 거 있죠. 마약. 중국 같은 경우는 마편 전쟁에 의해서 중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청나라가 영국한테 망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편 때문에 그랬어요. 마약 때문에 그랬죠. 따라서 우리 경우도 절대적으로 하지 않은 게 있어요. 마약이라든가 무슨 뇌물 같은 거 또는 뭐 지금도 얘기했지만은 흡연. 청소년들은 지금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온전해야 되는데 이 알코올이라든가 니코틴 이런 게 많이 들어가면은 정신이 올바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허가는 성격이 명령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명령. 자, 이게 명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월적인 행정청의 우월적인 어떤 의사표시가 명령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억압적, 우월적으로 어떤 언어적인 행위한 것 이것이 바로 명령인데 일반적으로 행정이다 그럴 때는 우월적 명령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속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허가가 재량일 때도 있습니다. 허가가 재량일 때도 있습니다. 재량. 자, 재량일 때도 있는데 재량일 때는 뭐냐면 이때는 우리가
그 저번에 그 법률에 근거가 없이도 된다.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된다. 자,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그랬죠. 이것을 바로 법률 유보라고 그러는데, 이 허가에서도 법률 유보가 상당히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행정법에서 허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분의 1입니다. 20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허가가 한 문제 꼭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건축 허가가 되겠죠. 건축 허가라든가 영업 허가, 특히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어떤 영업을 허가할 때는 이것은 재량사항입니다. 예외적 승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예외적 승인이라고 합니다. 예외적. 자, 왜 예외적 승인?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외적 승인일 때는 이것은 바로 재량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기부금품 모집법, 모집 규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를 위해서 의약품을 모집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모집하는 행위도 기부금품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헌법상의 이런 기부금품 모집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기부금품 모집은 허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요건만 갖춰주면은 이것을 승인해 줘야 된다,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헌법 제10조죠. 헌법 제10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헌법 제34조 1항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인간은, 사람은 말이죠.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있다. 이거와 관련해서 북한 어린이 돕기 모금하는 거 있죠. 이것을 해주는 것은 바로 허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러시아가 지금 전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보면은 이 보네츠크라든가 러스스키 이 부분에서 상당히 뭐 전쟁이 많이 벌어졌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 게 없으면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해서는요,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의약품을 지원하는 학교에서 성금이라든가 이런 자체를 불허했을 때는 이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모금하는 거 있죠, 모금하는 것을 부정했을 때는 일탈 남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탈 남용이 있을 때 행정소송법 몇 조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27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탈 남용. 자, 일탈 남용도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일탈 남용으로 가게 되면은 형법, 행정소송법 27조로 가게 돼 있는데 이게 답이 뭐냐면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이 수업을 잘만 새겨 들으면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완성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이 원하는 공직으로 가서 공직에서 여러분 입신양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은 여러분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것입니다. 아시겠죠? 본 강의는 희망과 어떤 역동성, 여러분들이 인생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나올 문제를 또 찍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100% 나오는 겁니다. 자, 허가는 원칙이 기속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또 판례가 하나 나오는데 광천 음료수 제조업 허가 이런 게 있어요. 자, 광천 음료수 뭡니까? 자, 여러분들 탄산 음료수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사이다라고 그랬죠. 자, 뭐 사이다가 물에서 나오는 그런 건데 지금은 뭐 음료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넓죠. 별의별 음료수가 다 나오고 그다음에 요새 뭐 혼자 사시는 분 많잖아요. 그죠? 혼자 살 수 있도록 모든 게 꾸며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또 상당히 유용한 것도 있다. 그래서 광천 음료수 제조업 허가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일반적 금지 해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허가를 해야 됩니다.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 법학을 공부할 때 이 법률이라는 게 있죠.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건과 그다음에 효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주된 요소로 합니다. 그래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확공통수 공부했죠. 확인이랄까, 그 다음에 공증, 그 다음에 통지, 그 다음에 수리,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수리라는 개념이 꼭 시험에 나오죠. 벌써 두 문제 가르쳐 드렸죠. 허가의 성질, 그 다음에 수리. 수리 같은 경우는 관념의 어떤 의사표시 이외에 관념에 의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수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벌써 두 문제 가르쳐 드렸습니다. 저 허가는 요건만 갖추면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주류 판매 면허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류 판매 면허다. 말은 면허라고 그랬지만, 자, 내가 술을 판매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막걸리 같은 게 많죠. 토속주, 그죠? 그 지방에 술이 있어요. 요것도 말은 면허지만은 요것도 허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요건을 다 갖췄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를 해줘야 됩니다. 면허를 해줘야 된다. 즉 뭐냐면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행정행위 처분의 개념이 있었죠. 처분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공권력 행사, 그 다음에 거부, 그 다음에 몸에 준하는 행정행위, 작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거준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제가 처분에서 시험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국유재산, 매각 신청, 반려행위. 자, 제가 중요한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신청, 반려행위가 있어요. 반려. 자, 이것은 처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 문제는 꼭 시험에 출제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25년 이상 행정법을 했기 때문에 25년 전에 나왔던 행정법부터 지금까지 바로 지난번까지 나왔던 행정법 문제를 다 분석했습니다. 사실은 뭐 이 기출 문제를 분석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나올 문제를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역추적을 해보니까 요놈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최근에 조만간에 국유재산 매각 신청 반려행위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처분성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처분성이냐? 처분성은 총칙 규정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당사자 소송까지도 처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헌법소원 마지막 파트죠. 거기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국유재산 매각 신청 반려행위 요것은 처분성이 없다는 겁니다. 즉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송. 알았죠? 요 문제가 꼭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유재산이라는 것은 국유재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행정재산도 있고 일반재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잡종재산이었어요.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을 할 수 없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죠. 지금은 시효취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잡종재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반 사인의 재산처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재산 아니겠습니까? 뭐 공용물이라든가 공공용물, 그 다음에 기업용 재산, 그 다음에 보존재산, 문화재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오래 갖고 있어도 시효취득 못하는 거예요. 내 거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고려청자를 내가 3대째 내가 가지고 있었다, 내 거다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요것은 이 보존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재산이에요. 국가재산인 겁니다. 다만 내가 신고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느 정도 내가 보상을 받는 겁니다. 일례로 지금 한글 있죠. 한글 원본이 있어요. 원본이 있는데 세종대왕 때 그걸 지금 사인이 갖고 있어요. 개인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인이 가지고 있는 그 한글 그걸 돌려달라. 왜냐하면 그거는 뭐 보통 뭐 국보급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유자가 거부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은 감방 가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주류 판매업 면허는 이 설권적 행위가 아니라 설권적 행위라는 것은 특허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설권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번 시간에 세 번째 예상 문제입니다. 설권에서 매번 나오는 게 뭐냐면 주택 재건축 조합 또는 주택 개량 조합 이런 겁니다. 자, 행정청에서 주택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 설립 인가를 해줬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말은 인가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것은 인가가 아니고 특허라는 겁니다. 설권행위다. 그래서 이제 주택재정비조합 같은 경우는 행정 주체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행정 주체이기 때문에 이 주택 재건축에 대한 사업자 있죠. 사업자를 자기가 선정할 수가 있다. 물론 조합을 통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선정하겠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주택 재정비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주택 계량조합, 이 부분은 꼭 시험에 출제됩니다. 알았죠? 이것은 설권행위다. 그리고 행정주체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지금 행정작용법 공부하면서 지금 시험에 나오는 걸 지금 벌써 한 5개 지금 제가 찍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아까 주류 판매 면허 같은 경우 만약에 주류 판매 면허를 못 받았다 그러면은 이것은 무면허 주류 판매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자, 그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가의 성질에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허가긴 허가지만 재량행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임산물 굴치 허가. 굴치 허가인데, 임산물 굴치 허가인데 기속행위하죠. 그러나 이것은 재량행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산에 가서 임산물 채취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이거 자연 환경을 훼손시키죠. 아무래도 훼손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청에서 재량껏 거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토지 형질 변경 허가입니다. 이걸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행정법은 나오는 부분이 토탈 60군데쯤 됩니다. 저는 지금 60군데만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가장 기초적인 게 또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토지 형질 좀 어렵습니다. 변경 허가입니다. 자, 토지 형질을 변경했다. 그러면 이 토지의 가치가 높아질 것 같아요? 낮아질 것 같아요? 높아지죠? 예를 들어서 산악이었다. 산이었는데 갑자기 밭으로 바뀌었다. 또 밭이 대지로 바뀌었다. 어때요?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아지겠죠. 따라서 일반 사람들은 토지 형질이 변경되기를 바라겠죠. 자, 그런데 이 토지 형질이 변경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환경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환경 침해. 환경이 침해될 수 있다. 자, 가장 요즘에 이슈가 환경 아니겠습니까? 무슨 수소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탄소를 배출량을 줄인다든지, 그죠? 탄소를 배출량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중립화시키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탄소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탄소를 흡수하는 식물이라든가, 그죠? 이걸 심으면은 탄소 동화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엄청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그죠? 이런 여러 가지 혁명을 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중에 하나가 지구의 생명을 좀 더 오래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크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이 인류가 말이죠. 이렇게 개발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수중생물, 식물은 다 오염되고 나아가서는 이 토지에서 자라는 어떤 임산물까지도 오염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태백산맥이라든가 지리산 이쪽에 가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말이죠. 이 마그네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오염 인자가 있어요. 아연 이런 거. 여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리산에서 두메산골에서 캔 도라지 이게 망간이라든가 아연 이런 데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비를 통해서, 그죠? 비를 통해서 식물로 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옛날에 우리가 이제 재련소라고 있습니다. 장항재련소라고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장항재련소가 이 쇠를 녹이는 겁니다. 쇠를 녹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물질을 사용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바다로 흘러가 가지고 바다가 무슨 색깔이냐면요. 이 흙 색깔이, 갯벌 색깔이 불구스름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걸 먹은 사람들이 암에 자꾸 걸립니다. 암에. 자, 그래서 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는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파트다. 그래서 시험에 꼭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돼요. 법적 근거 없이도 거부할 수가 있다. 자, 이 문제 꼭 나오겠죠. 20문제 중에 꼭 하나 나옵니다. 자, 행정법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뭐냐면 교도소 문제, 그 다음에 환경 문제, 그죠? 교도소 환경 문제, 그 다음에 헌법상 기본권 문제, 이런 문제는 꼭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0점까지 맞으려면 조문도 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조문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법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법이 7개가 있단 말이에요. 7개 부속 법령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7개를 공부하신 분이 거의 없죠. 무슨 얘기냐면 가장 근거가 되는 법규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건 가장 문제가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총포 등 소지 허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대적 금제품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절대적 금제품과 상대적 금제품이 있는데 상대적 금제품은 뭐냐면 소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지는 못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찰서라든가 이 파출소 이런 데다가 맡겨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총포, 도검, 화약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나라 지금 산에 이 멧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멧돼지가 지금 추측컨대 한 40만 마리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40만 마리가 지금 산을 헤집고 다닙니다. 멧돼지가 많이 출몰한 이유는 간단하죠. 이 호랑이가 사라집니다. 호랑이가 사라졌고 한국성 표범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멧돼지가 출몰이 많고 이 농작물을 피해주는 것은 고소하고 더하고 사람의 인명까지 이렇게 빼앗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산에는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사시잖아요. 갑자기 멧돼지가 들이받아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이 금제품의 용어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토지 형질 변경 허가는 나중에 뭐와 연결되냐면 원자로 하고도 연결돼요. 원자로. 그래서 원자로 부설, 부지죠. 부지. 원자로 부지 승인에 대한 허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에 대한 허가가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원자로 문제가 꼭 출제되더란 얘기예요. 자, 두 문제 가르쳐 드렸습니다. 토지 형질 변경 허가와 원자로 문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해미읍성 사건인데요. 해미라는 것은 이 서산 옆에 있는 조그만 동네인데요. 왜 해미읍성이 중요했냐면 이순신 장군이 말이죠. 초급 장교일 때 거기서 이제 근무를 했었다고 그래요. 몇 년 동안. 그래서 거기 읍성이 있는데 이 해미읍성에 대해서 이 주변에 말이죠. 숙박시설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준농림지역입니다. 여기 숙박시설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건 자연 농림 지역인데 여기에 해미읍성 주변에 말이죠. 아무래도 성이 이렇게 있으니까 상당히 고즈넉하고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슨 뭐 펜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숙박시설 같은 거를 짓고 싶겠죠. 아니면은 바닷가 같은 거 있어요. 전망이 하도 좋은 바닷가에다가 멋있는 이런 걸 짓고 싶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멋있는 거를 짓게 되면은 문제는 환경오염을 불가피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오염과 관련해서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커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해미읍성 사건에서는 이럴 때 건축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림형질 변경 허가는 공익상해. 자, 이거는 바로 이제 공익상이죠. 우리가 항상 행정법을 생각할 때 공익에 반하는가 이거 꼭 봐야 돼요. 자, 공익에 반하면은 무조건 거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았죠? 따라서 이때 거부했다고 해가지고 재량권이 남용해가지고 행정소송법 27조로 갈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행정소송법 27조 뭡니까? 일탈 남용했을 때 이걸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건 뭐 항상 많이 나오니까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협의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농지였었는데 이것을 택지로 바꿨다 이거죠. 사실 지금 뭐 혁신도시랄까 아니면 신도시 개념에서 보통 수용할 때 얼마 정도냐면요. 뭐 대장동 같은 경우는 한 뭐 200만 원 정도, 150에서 200만 원 정도로 수용을 해서 나중에 수요자한테는 얼마 갔냐면 평당
2천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0배를 더 받았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대장동 사건도 바로 이런 거와 연관이 돼 있어요. 토지 형지를 또는 산림 형지를 바꿨죠. 이게 원래 산이었었는데 산을 깎아가지고 만든 그런 땅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나라도 큰 문제입니다.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면은 지방을 먼저 발전시켜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이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럼 중국은 뭐, 투명성이 없어가지고 뭐 힘들겠지만,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산림 훼손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법률에 규정이 없더라도 이것은 거부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자연공원법에 또 저촉되는 게 있는데요. 단란주점 같은 거 있어요. 단란주점. 자, 단란주점 같은 게 요즘에 철퇴를 맞았는데 사실 단란주점 같은 경우도 거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에 있는 단란주점 같은 거 있죠. 이것은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이 이제 본받을 게 없기 때문에 이걸 거부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거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따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단란주점이라든가 노래방 이런 거죠. 단란주점. 저희 집 근방에도 뭐 단란주점 있었는데 이 단란주점 이 뭡니까 주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자살했냐면 영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단란주점이 또 여기서 가까운 거리에 또 초등학교가 있어요. 원래는 이게 이 재량상입니다. 그래서 거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하도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것을 허락을 해 줬던 겁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완전히 상당히 힘든 그런 국면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허가의 어떤 형식을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허가의 형식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허가는 이 반드시 말이죠. 처분의 어떤 형식을 갖고 있어요. 허가는 자, 이것도 처음에 나올 수 허가는 반드시 처분의 형식, 처분의 형식. 요거를 갖는다는 겁니다. 처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권력 행사, 공권력이죠. 그 다음에 거부도 처분입니다. 거부 처분. 그 다음에 기타 행정작용이죠. 행정작용.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준하는 행정작용. 그래서 공거준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 허가는 말이죠. 법규 허가는 될 수가 없어요. 법규 허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컴팩트하게 공부해가지고 빨리 합격하려면 방법 없습니다. 한 권을 계속 반복적으로 봐서 내가 거기서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처분의 형식의 허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출연이 없이도 가능하다. 이 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원. 내가 어떤 원하는 게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종이에 써서 내는 것이 출원인데 출원이 없는 일반 허가도 있다는 겁니다. 출원이 없는 일반 허가. 요것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통행금지. 자, 옛날에 한 30년, 30년 전에는 이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이 군사독재 시대 때. 그 다음에 입산금지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지뢰밭, 뭐 여기 이 근방은 없지만, 이 군사분계선 주변에 보면 지뢰가 묻혀 있다고 이렇게 지뢰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럴 때는 일반 처분도 가능하다. 자, 따라서 출원과 다른 내용의 허가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무효 사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A라는 사항을 출원했는데 행정청에서는 B라는 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해줬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당연 무효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무효가 아니다. 그 다음에 행정청에 의한 허가 요건을 추가하는 거 가능할까? 자, 상대방이 A라는 사실에 대해서 출원했는데 행정청에서 A 플러스 B 이렇게 추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대물적 허가가 있고요. 대물적 허가는 자동차 운전면허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대물적 허가는 석유 판매 허가입니다. 자, 조심할 게 있어요. 혼합적 허가는 뭐가 있냐면, 자, 별표 쳐요. 전당포 영업 허가. 최근에는 전당포가 별로 없는데, 종전에는 전당포가 매우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은 예물시계라든가 예물 반지밖에 없죠.
자, 이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총포도금 화약류 제조 판매 허가, 그 다음에 담배 제조 허가,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은 허가의 일반적인 요건, 그 다음에 허가는 반드시 요건이 갖춰지면 기속행위다. 다만 예외적 승인도 있기 때문에 공익에 반할 때는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형질 변경 등 환경을 침해할 때는 법적 근거가 없이도 거부할 수 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